자, 전통적으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데가 복분자, 감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고 개념은 그래도 이 적혀 있는 말이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의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바퀴 돌고 나시면 실력자가 되실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저보다 더 뛰어나실 거니까 저처럼 실수도 안 하고 잘 하실 거니까 이런 꾸준히만 하시면 되십니다. 자, 복분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복분자는 복분자가 뭔지 아시죠? 복분자는 보통 밭에서 이걸 키워요. 그래서 밭 두둑이 이렇게 있으면 그 꼬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이제 복분자가 이렇게 이제 그 뿌리에서 계속이 갈라져 가지고요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걸 여기다가 이제 철선을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걸 걸어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묶어둬요. 여기다가 원로뭉이 하면 환 같은 거 보낼 때 쓰는 부드러운 천 같은 걸 이렇게 묶어 잘라가지고. 왜냐면 이거 안 묶어두잖아요. 안 묶어두면 태풍 때 가지가 다 부러져 버려요.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집 같은 걸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복분자는 이걸 폭이라고 합니다. 폭이. 이걸 폭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복분자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요. 그럼 이걸 우리가 열매가 열려 있는 요걸 우리는 열매가 열려 있는 가지니까 이걸 결과지라고 하고 요 큰 요걸 우리는 결과모지라고 합니다. 모지. 그래서 복분자는 피해율 계산할 때 결과모지를 활용합니다. 이 과수원에 복분자가 얼마만큼 수확되느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보험료 계산할 때는 얼마만큼 수확하느냐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결과모지가 얼마나 망가졌느냐 얼마나 부러졌느냐 요거 가지고 피해율 계산해서 보험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과모지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고사결과모지를 갖고서 보험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또 보험금은 똑같아요. 복분자도 아까 얘기했죠. 감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수가 보험금 공식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공식은 감귤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피해율을 구할 거예요. 피해율은 결과모지 가지고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부터 일단 먼저 보면, 자 이제 복분자입니다. 자, 보면 먼저 수확 개시 전까지는 종합위험이잖아요. 아까 했죠. 몇 월 며칠까지라고요? 계약 체결 24시부터 복이 있는 자는 개이오 대학이다. 5월 31일까지는 종합위험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연재해 조서의 화재로 피해를 보게 되면 종합형 과실손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험기간인 계약 체결 24시부터 5월 30일 이전 사이에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해 보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면 이 과실손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시기는 수정이 완료된 직후부터 최초 수확을 하기 전까지 사이에 이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조사관권을 보게 되면 일단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복분자를 키우는 밭에 태풍이 불었다. 태풍이 불어서 이 복분자 가지가 다 부러져 버리거나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보험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첫 번째 항상 하는 게 보상하는 채로 피해를 본 게 맞는지를 당연히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농지나 작물 상태를 보고 이 가지가 다 부러진 거 보니까 태풍이 불었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이나 그다음에 재식 면적 같은 걸 확인을 해요. 이걸 확인한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그 포기 수만큼 이 밭에 이 복분자가 심어져 있는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면적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이 맞아요. 맞으면 이제 그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표본 조사할 때 이 복분자는 기준이 가입 포기수예요. 보험에 가입한 포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는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이 열매가 열려있는 이걸 결과무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보게 되면 결과무지가 7개죠. 이 한 포기에. 그래서요, 보험에 가입할 때 가냐면, 우리 과수원은 평균적으로, 평년에, 결과모지가 7개인 1000포기를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모지가 평균 7개입니다. 결과모지가 7개인 1000포기의 복분자를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가입 포기 1000포기입니다. 가입 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수표에 따라 가지고요. 이 표본 포기 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포기 수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본 구간 표는 680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680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 보게 되면 복분자 나와있죠. 그 밑에 표에 중간에 보면 복분자 가입 포기가 1000포기 미만이면 표본 포기 수가 8포기다. 1000포기 이상 1500포기 미만이면 9포기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걸 구하는 게 시험이 관련이 있다면 그 예시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품목별 표본 수표에 따라 가지고 이 표본 포기 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표본 포기 수를 산정을 하고 나면 이제 농지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해요. 자, 표본 포기가 선정이 되면 이런 포기가 이제 표본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럼 표본 포기가 선정이 되면 이 표본 포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있는 앞쪽으로 전 2포기, 그 다음에 뒤쪽으로 2포기 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표본 구간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이 표본 구간 내에 이번 태풍으로 안 부러지고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이 표본 구간 안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의 수, 몇 개가 살아있는지 결과모지 수를 조사를 해요. 페이지를 넘어가 버렸더니 책점이 이제 몇 페이지 보고 있는 거죠? 471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본 포기 전후로 2포기, 이게 2포기예요. 총 5포기예요. 그래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이 표본 구간 안에 이번 태풍으로 어떤 예를 들면 태풍에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부러져 버리고요. 요거 부러져 버리고 안 부러지고 살아남은 게 요 포기에는 5개구나. 다른 포기는 4개나 부러졌네. 3개 남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부러지고 살아있는, 부러지지 않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다 조사를 해요. 조사합니다. 그럼 이걸 왜 조사하냐면, 이걸 이제 조사해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보험금액상을 이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표본 구간이 만약에, 표본 구간 자체가, 표본 폭이가, 예를 들면 6개였다. 표본 폭이 6개였습니다. 그러면, 표본 폭이가 6개면, 표본 폭이 수 곱하기 5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총 폭이수가 되죠. 왜냐면 표본 폭이 한 폭이 두 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니까 총 5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 폭이가 바로 표본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이 만약에 표본 구간에다가 이다가 하나에 한 구간만 5개니까 곱하기 5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체 폭이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 안에 그러니까 표본 구간이 6군 되면 6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30폭인 겁니다. 30폭 중에서 여기서 이 안에서 살아있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150개가 결과모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표본 구간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30분의 150이니까 총 한 폭이당 지금 몇 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5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표본 구간 수 곱하기 표본 구간에 5개 들어갑니다. 하나가 5개. 그러니까 6개의 표본 구간에서 5개니까 30개 안에서 그 폭이 안에서 안 부러지고 살아남은 게 150개. 그러면 총 평균을 내게 되면 한 폭이당 5개의 결과 모지는 안 죽고 살아있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5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5개를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다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다라고 합니다. 우리 과실로 따지면 그전에는 주당 착과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표본 구간 안에 있는 5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표본 표기, 요거 표본 표기를 선정된 거, 요거 이 표본 표기마다 각 표본 표기에서 임의로 복분자가 좀 열려 있을 건데요. 열려있는 임의의 6송이를 이걸 선정을 해가지고요. 이 6송이 안에 이번 태풍 때문에 수정이 안 되고 부러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정이 안 된 피해 열매수하고요. 이 전 피해 열매수하고 전체 6송이 안에 있는 전체 열매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표본 크기가 10폭이면 총 몇 송이에요? 60송이죠. 60송이 안에 그러니까 송이라고 하는 게 이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복분자가 이렇게 있다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막 달려있다가 복분자가 엄청 많이 달려있다는 거죠. 여기 조그맣게 걸려있습니다. 그럼 송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이 한 송이인 거예요. 이게 한 송이인 겁니다. 이 한 송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송이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 피해 열매수,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정이 안 된 거. 자, 복분자는요, 사람이 수정시킬 수도 인공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벌들이 수정을 시키는데 수정을 시키면 꽃에 이제 벌들이 앉았다가 하면 이 꽃 색깔이 하얀 색깔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바뀌면 꽃 수정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고 하얀색이면
뭐 벌이 날아올 시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는 날아갔다든지 해서 수정이 안 된 거. 그래서 수정된 거 색깔 바뀐 거하고 색깔 바뀐 거 안 바뀐 거를 그걸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열매수하고 이 수정이 안 된 열매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조사하는 이유는 수정 분량 그 환산 개수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411페이지에 제일 밑에 뒷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표본 표기에서 임의로 6송이를 선정을 해서 각 한 송이 당마다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수정이 안 된 피해 열매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포기에서 6송이씩 선정해가지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전체 조사된 열매수가 예를 들면 뭐 200개다. 200개라는 겁니다. 200개인데 이 수정이 안 된 게 100개면 그러면 수정 불량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50%가 수정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 열매 수분에 수정이 안 된 것, 벌이 날라올 시기에 태풍이 불어다 쫓아버렸습니다. 이 50%를 수정 불량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무 사고가 없다면 복분자 그 꽃마다 다 수정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도 복분자가 다 수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불량률에다가 자연 수정 불량률을 자연 상태에서도 수정이 안 되는 게 15%가 있습니다. 15%는 자연 상태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수정이 안 된 게 50%인데 자연 상태에서 15% 수정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번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불량률은 35%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찾으려고 이걸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복분자 밭에서 피해가 나와서 수정 불량률 재봤더니 50%였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15%는 수정 불량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빼보니까 결국은 이번 태풍이나 재해로 35%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요걸 용어도 표현도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수정 불량 환산 개수다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정 불량 환산 개수는 수정 불량률에서 자연 수정 불량률을 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 들으실 때 힘들면 이런 것도 있나 보다 라고만 느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 계산할 때 이게 어떻게 써먹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분자는 보험금 공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보험금이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차기 부담 비율인데 이 피해율을 구할 때 수확량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결과모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피해를 얼마 받는지 피해율을 산출을 해요. 그래서 피해율은 평소에 평균 이 과수원에 얼마 정도 이제 결과모지가 있는데 거기서 평균 결과모지 수분에 지금 이번에 주관 고사 결과모지수입니다. 이게 피해율이에요. 평균 결과모지 수분에 주관 고사 결과모지수예요. 이 고사 결과모지수는 다시 나누면 이것은 수학 개시 전에 종합위험으로 종합위험
그 시기에 주건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을 거고요. 이다가 자 수학 개시 후 특정이염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그래서 특정이염으로 인해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또 주건 결과 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결과 모지가 있는데요. 이 모지의 수,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좀 어려워요. 자, 그 피해율을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피해를 구하는데 특징자는 수학이 아니라, 그러면 고사 결과 모지수는 종합이염일 때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5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주건 결과 모지수가 있을 거고, 6월 1일부터 수학을 한 이후에 6월 20일, 특징자는 20일 수학하는데 그 기간 사이에 또 태풍이나 강풍이 와가지고 죽은 게 있을 거야. 그 결과 모지를 보험기간 전 기간에 죽은 걸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결과 모지수를 구한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 종합형 고사 결과 모지수, 이걸 이제 구하는데, 자, 종합형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것은요, 자,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는 거예요. 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들의 평균을 낸 거라고 했죠. 평균. 자, 평균 결과 모지수는 그 과수원의 총량이에요? 아니면 한 포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포기입니다. 포기 다. 한 포기 평균이에요. 그래서 한 포기 평균으로 평균 우리 과수원은 총 7개의 결과 모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 거치고 보니까 떨어진 거 2개 빼고 나니까 총 지금 살아있는 거,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5개더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 2개 부러졌으니까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면 7에서 5를 빼면 2개만큼이 고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빼면 2개가 고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결과 모지 2개가 부러지는 거 나머지 5개는 멀쩡하네. 아무 탈이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태풍이 불면서 이 둘은 부러졌지만 여기 달려있는 과실들도 다 날아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5개지만 그 중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그 결과 모지를 구하기 때문에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그래서 수정이 불량됨으로써 그 수정이 불량된 걸 죽은 걸로 환산시킵니다. 그래서 수정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요. 자, 자분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만요. 자, 원래 7개였는데 2개 죽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5개. 5개인데 그러면 5개는 다 멀쩡하냐? 아니라면 5개 안에는 태풍으로 수정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수정이 안 된 게. 그러면 수정이 안 된 걸 우리는 고사 결과 모지수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걸 수정이 안 된 건 아직 안 죽었지만 죽은 걸로 계산한다는 거야. 죽은 거. 그 피해만큼. 그래서 수정불량 그러면 항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앞에 있는 거. 자, 살아있는데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했던 수정불량 환산 개수를 곱하면 이게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 모지수예요. 그럼 아까 여기 수정불량 환산 개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게 수정불량률에서 내버려둬도 불량인 자연 수정불량률을 뺀 것.
이게 수정불량 환산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예를 들어 50%였는데 이번에 자연적으로 내버려둬도 안 되는 게 15%니까 이걸 빼면 35%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살아있는 게 5개예요. 5 곱하기 0.35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죠? 5 곱하기 0.35. 5 곱하기 0.35. 네, 1.75예요. 1.75. 그럼 이제 요게 1.75예요. 그러면 자, 겉모양은 이렇게 5개 안에 살아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5개 안에 있는 한 1.75개는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5개에서 이걸 빼버려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 모듈수까지 구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이거 빼면 그럼 남은 게 좀 3.25개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죽은 게 좀 죽은 게 7개에서 그러니까 죽은 건 3.75개가 죽은 거죠. 자,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5 하면 얼마가 나와요?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서 1점 빼버려요. 3.25잖아요. 3.25죠? 이만큼이 지금 이게 죽었다는 거에 살았다는 거예요. 3.75가 그러면 죽은 거에 살은 거예요. 지금 개념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살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 원래 7개였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5개고 실질적으로 하나 1.75개는 재구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데서 뺀 겁니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로 안에가 3.75 아니에요? 가로 안에가 이게 3.75잖아요. 이게 3.25. 이게 3.75예요? 이게 3.25예요? 그럼 이게 1.25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계산이 이게 지금 죽은 건지 살은 건지를 잘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금 죽은 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살아있는 건 지금 몇 개라고? 5개에서 1.25개 1.75 3.75 맞아요? 일단 3.75 잘 3.75 그럼 이제 3.75가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죠? 죽은 거면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죽은 거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죽은 게 과연 항상 따지는 게 과연 오로지 태풍 때문에 그랬냐. 이것도 당신이 제대로 관리해갖고 묶을 때 제대로 묶어놓고 이랬으면 안 부러졌을 거 아니냐. 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죽은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은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고사 결과 모지수 중에서도 네 잘못으로 죽은 거는 보상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그러면 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거는 어디에 상관되느냐면 평수 미평이랑 똑같아요. 일종의 보세요.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걸 잡으세요. 필량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럼 이 통째로 이 전체가 수, 미, 평이 되는 거예요. 분모가.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요만큼이 평수 미평의 수학량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보상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은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빼가지고 이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이게 이 미보상 감소량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그러면 요거예요.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기존 살아있는 거 수정불량 환산계수 이걸 뺀 거예요.
이걸 뺀 여기다가 미보상 비율이 뭐 10%다. 그래 되면 여기 0.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5에다가 다시 0.1을 곱해. 그럼 얼마죠? 0.375예요? 0.375. 그러면 지금 종합위험에서 보게 되면요. 결국 이렇게 되겠죠. 7개 중에서 7개 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0.375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종합위험에서 그 피해율이 되는 거. 피해율. 일단 이해가 되세요? 될 듯 말 듯 해요? 어쨌든 그 복분자는 그 시험이 나오잖아요. 이게 적과전 종합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을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아예 내년에 빼버리고 대체시키면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덩치값을 해줘요. 얘가. 그래서 복분자도 나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찍고 있습니다. 복분자 나올 거라고 시험에. 그래서 요게 이제 종합위험에 대한 좀 피해율을 구한 겁니다. 피해율.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했고요. 이번에는 자 수학 캐시전이었고요. 이제 수학 캐시 후를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태풍이나 강풍, 자 우박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또 요 기간에 이제 보험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럼 교재를 보게 되면 412페이지예요. 자 특정형 과실 손해조사입니다. 복분자예요. 자 조사 대상을 보면 특정형 방식 보험기간,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수학기 종료 시점 6월 20일 사이에 사고로 그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고가.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추가 조사로서 이 과실 손해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고 접수 직후에 합니다. 자 보상하는 지인지는 당연히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 면적, 재식 면적 확인하게 되고요. 세 번째, 자녀 수확량 비율 적용을 위해서 기준 일자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준 일자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를 기준합니다. 사고 일자에 아마 줄도 그어져 있으실 거예요. 사고 일자에 줄 그어져 있죠?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내용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일자를 기준 일자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경우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똑같아요. 복분자는 무조건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에 따라서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산정된 표본 포기수를 바탕으로 농지 특징이 잘 반영되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포기가 선정되면 그 포기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의 여수성이, 복분자는 6을 좋아해요. 그래서 똑같이 여수성입니다. 여수성이를 선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수학기니까 열매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수학기니까 이때 각 송이마다 표본 포기 송이마다 달려있는 전체 열매 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확이 가능하도록 맺혀있는 열매 수, 요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걸 조사요. 자, 그럼 이제 요 조사를 한 걸 어디 써먹는지 보죠. 자, 이번에는 여기로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또 우박이 왔어요. 복분자 밭에. 그래서 이제 보험사고 신고가 나왔어요.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피해율은요, 평년 결과 모지수분의 이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데, 이때 이 특정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는, 특정위험에서 고사 결과 모지수는 우선 공식이, 우선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무조건 고사 결과 모지니까 모지수에서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특정형 고사 결과 모의수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함수 환산고사 결과 모의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 요 수학 케이스 지금까지 해서 아까 몇 개 살아남아 있죠?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몇 개라고요?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아까 7개에서 5개 남았는데, 이 수정 분량이 1.75였던 것 같고요. 1.75였습니다. 1.75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과수원에 남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몇 개? 여기서 요거 뺀 거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보험사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라면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분량 환산 개수를 뺀 거, 이 뺀 게 이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5개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아직 안 죽어지면 실질적으로 죽은 건 똑같은 거니까 5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요건데 여기에서 이만큼은 실질적으로 죽은 거니까 빼면 실질적으로는 3.25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종합위험 과실 손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분량 환산 조사 결과 모지수를 빼면 이게 지금 이 과손에 있는 결과 모지수예요. 투기당. 여기다가 곱하기 수학감소, 태풍이나 우박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요. 수학이 감소된 걸 죽은 걸로 환산시키는 수학감소 환산계수를 곱하면 이 수학감소 환산 죽은 걸로 환산한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와요. 그러면 수학감소 환산 개수는 뭐냐면 수학감소 환산 개수는 뭐냐면 이것은 기준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 그래서 마이너스 열매가 열린 결실률입니다. 결실률. 이 중에 이거나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학감소 환산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결실은 열매가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기준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은 뭐냐면 자녀 수확량 비율은 미리 정해둔 건데요. 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확할 건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6월 1일쯤이면 이 과수원에는 앞으로 수확할 게 남아 있는 게 97.97%더라. 6월 5일쯤이면 이 과수원에 두번째 과수원에서 남아 있는 게 82%더라라고 날짜별로 다 정해둔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417페이지 보세요. 417페이지에 지금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박스 안에 보니까 기준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표라고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거기 기준일자 6월 1일이면 이 부분자 과수원은요 97%를 수확할 게 있습니다. 수확을 쭉 해가기 때문에 6월 16일쯤 되면 14% 남아요. 수확을 쭉 하고 남는데 이렇게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 요걸 알기 위해서 아까 자녀 수확량 비율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준일자를 조사한다고 했고요. 이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온 날짜가 예를 들면 우박이 온 날짜가 6월 7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과수원에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수학을 좀 쭉 해가는 과정인데 몇 퍼센트 남아있어야 돼요? 지금 6월 7일이면 91% 남아야 되죠. 그래서 자 91%가 수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결실률을 보면 결실은 열매가 열린율인데 결실률은 아까 우리가 조사할 때요. 전체 아까 임의의 부분 포기마다
임의의 6송이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달려있는 전체 열매 수에다가 수확이 가능한 열매 수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열매 수분의 수확 가능 열매 수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이번에 지금 달려있는 그 과실수, 결실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송이랑 대보니까요. 펜포기에 곱해가 되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총 200개의 열매가 달렸는데 전체 열매 수는 200개인데 그 중에서 수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게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100개다. 그러면 결실률은 이제 50%가 되는 거예요. 91%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수확할 수 있는 게 5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91% 빼기 50% 하게 되면 41%가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걸 수확감소 환산계수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다가 지금 남아있는 여기다가 3.25개에다가 여기다가 41%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40% 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 0.4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수확감소 환산고사 결과물이 있어요. 그럼 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네? 2.6이에요? 1.3이요? 그럼 이제 1.3입니다. 그러면 자, 요 기간 사이에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박으로 이걸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우박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 가능한 열매가 수확 못하는 열매까지 생겼는데 그거 이제 남은 거에 비교해 보니까 이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 비율만큼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1.3포기만큼이 실질적으로 죽어가지고 수확을 못하게 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요 기간 사이에 다시 1.3포기가 또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3포기 이 기간 6월 1일에서 6월 20일 사이 1.3포기가 1.3개의 결과물수가 지금 죽은 것처럼 됐는데 이게 과연 요 기간 사이에 오로지 태풍 강풍 때문에 그러냐? 거기도 계약자가 영농관리한게 기여하고 있다면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보상고사 결과물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있잖아요. 시험 내면 요거 빼먹고 문제 풉니다. 긴장해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에 종합위원 했었죠. 제일 잘 빼먹는 게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이거 탁탁 빼먹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제일 잘 틀리는 게 수험생들이 제일 잘 틀리는 게 이거예요. 계산을 여기까지 잘 왔어요. 왔는데 결실률. 야, 내가 기준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까지 내가 다 적용했어. 내 스스로 막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요거 빼먹는 거예요. 문제 풀고 나와서 딱 틀리는 거예요. 제일 잘 빼먹는 게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미보상고사 결과를 모집수를 빼먹어요. 그럼 여기 미보상고사 결과가 무슨 뭐냐면 이만큼이 지금 죽은 걸로 됐는데 이 죽은 게 모든 게 태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약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확감소 환산고사 결과 모집수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이만큼은 피해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이 죽었는데 여기다가 당신이 잘못한 게 10%니까 0.1 해가지고 0.1세개는 피해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0.1. 그러니까 여기 1.3 마이너스 0.1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총 지금 피해를 계산해 보면 자, 평형 결과 모집수가 7개였는데 7개에서 태풍으로 수학 캐시션에 태풍으로 2개가 부러지고 5개가 남았는데 거기서도 수정이 불량된 걸 또 계산해 보니까 1.75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미보상 비율을 얼마 계산했는데 그래서 미보상 비율 계산했는데 하여튼 뭐 0.25가 미보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종합염에 대한 조사 결과 먼저 쓰고요. 그다음 플러스 다시 수학감소 따라서 특정염이니까 여기 다시 1.3개 마이너스 0.13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피해율이에요. 이게 피해율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보험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처음 들으시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리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미리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분자는 뭐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무화과 감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동영상 한번 보시고 좀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다 돼요 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